오랜만에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 기초연금이 계속 논의 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급 대상 70%를 축소하면서 그러나 두텁게 지급할 거냐, 그리고 기초연금을 보편적 전체 지급을 할 거냐,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 논의되고 있는데 역시 두 가지가 현재 대립되고 있다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초연금 개혁의 두 가지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 기초연금을 바꾸는 건 맞는데 문제는 어떻게 바꾸면 될 것이냐, 네, 이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연금 개혁이 새로 국회가 구성되면서 좀 지지분해졌었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모수 개혁만 할 것이 아니라 구조 개혁, 기초연금을 포함한 구조 개혁을 같이 하자는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이 기초연금도 여기에 두 가지의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최저소득을 더 두텁게 보장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편적 기초연금을 해야 된다. 네, 크게 이 두 줄기로 개혁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기초연금 재정 전망. 네, 오른쪽 그래픽을 보면요. 2023년에는 약 21조 7천억.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24조 5천억 정도가 들어가죠. 네, GDP 대비 비율로는 1% 정도 지금 우리가 소요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2030년에는 39조. 네, 2050년에는 125조. 네, 이렇게 해서 GDP 대비 2.5% 정도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기초연금 재정은 우리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재정이 전망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최저소득 줄여서 지급하느냐와 이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두 가지가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발표된 두 가지 통계만 봐도 지금 한국 사회는 현 세대 노인의 빈곤 완화와 이 공적연금,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이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죠. 네, 이 과제를 풀려고 지금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연금 개혁은 이 얼마를 더 떼고 얼마를 더 주느냐, 이런 모수 개혁보다는 이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계연금, 퇴직연금 등을 아우르는, 그래서 구조 개혁을 해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다시 짜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국민연금의 이 모수 개혁만 해도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인데 이 전체적인 구조 개혁을 한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거든요. 국민연금이 1988년 도입돼서 현재 노인 세대 안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많고 연금액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네, 88년도에 도입됐지만 당시에는 정규직 중심에,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의 이러한 그 계약직이라든가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현재 국민연금 이 범위 안에는 못 들어오는 사각지대가 발생했었거든요. 특히 당시에만 해도요, 80년대, 90년대에는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은 대개 이 아내되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70대, 80대 노인층에서는요, 여성들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초연금은 소득재산을 평가하고 이 노인 인구 70%를 선정해서 지급한다는 그러한 공공부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정책의 운용 측면에서는 국민연금은 무엇이고 기초연금은 무엇이냐, 네, 이런 것이 아주 제도의 성격이 애매했었고요. 특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때는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해서 차감하기 때문에 두 제도 간에 상충이 생겨서 이 기초연금과 기초연금 이 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서로 이중 지급을 하지 않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극빈층은 그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한계까지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개혁의 두 가지 방향. 자, 그러면은 중상위층을 줄일 것인가, 하위층만 지급할 것인가, 네, 이런 얘기죠. 아니면은 재정 부담을 해서라도 100% 전체 노인에게 지급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했어요.
연금 개혁에서 기초연금을 손본다고 하면 노후소득 보장 체계 안에서 기초연금이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그런 것이 먼저 중요할 것입니다. 네, 최저 이 소득 보장, 노인층의 이 하위층, 정말 어려운 빈곤층만 할 거냐, 아니면 법을 개정해서 이 전 100% 전체 확대를 할 거냐. 2023년 이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최종 보고서를 보면요, 여기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크게 개혁 방안이 두 줄기로 논의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초연금 지급 대상 범위를 줄이고 최저소득계층의 급여액을 인상하는 최저소득보장연금으로 개편하는 것이 하나다. 이 얘기는요, 노인 세대 내에서 지금 70%를 지급하고 있지만 그러나 극빈층을 더 두텁게 지원을 하고 노인 빈곤을 현실적으로 완화하고 또 국가가 이 기초연금에 대한 재정 부담도 줄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70%를 지급하다 40%를 지급한다고 하면은 그동안 봤던 30%의 미지급하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상위층이죠. 40%를 제외한 나머지 60%는 소득이 줄어드는 그러한 단점도 있죠. 또 하나의 다른 개혁안은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전환해서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자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노후에 기초연금을 받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면은 또 재산과 소득 조사를 할 필요 없는 행정적 비용, 네, 공무원들이 전국에 이 기초연금 담당자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노인 인구 증가를 고려하면 재정 부담이 커지는 단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보편적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쪽에서는요, 연금을 더 이상 올리지 말고 소위 70% 이상에게는 조금 적게 주더라도 보편적 지급을 하자라는, 네, 그러한 주장이 있는데요. 어쨌든 중상위층을 줄여서 하위층만 지급할 거냐, 아니면 재정 부담을 해결하면서 전체 100% 확대 지급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방향의 큰 줄기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오른쪽에 먼저 여러분 이 그래픽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최저소득보장연금이라는 것은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저소득층, 저연금 노인으로 축소하고 현행 70%를 대개 40%로 축소를 하고 급여를 그 대신 증액해서 4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증액해서 최저소득을 보장해서 정말 빈곤 노인을 좀 벗어나게 해주자. 네, 이런 것이 최저소득보장연금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장단점이 있죠. 장점으로는 현재 노인 빈곤 완화에 매우 빠른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두 번째 단점으로는 소득의 중상위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역할이 축소되기 때문에 또 지급받던 30%를 줄인다는 것은 매우 사회적 합의를 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보편적 기초연금은 어떤 내용일까?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조세 방식을 통해 정액연금을 지급하는 사회권에 입각한 수당 성격의 제도를 주자. 그래서 내가 기초연금을 받는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준비할 수 있지 않느냐. 제 장점으로는 제도 단순화로요, 급여 예측성을 제고하고 행정비용이 절감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으로는 고소득 노인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 재정 부담이 증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소득 노인은 좀 적게 주자, 네, 이런 얘기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죠. 자,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최저소득보장연금으로의 전환이 필요했다. 그래서 현재 이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지급 대상을 70% 선에서 연금 중간층 형성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빈곤층은 기초연금을 또 받으면 그대로 소비하기 때문에 내수 살리기에도 기여할 수 있어서 중상위층까지 지급하는 것보다는 정책 효과가 크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이 지금도 그렇지만 미래에도 안정된 노후 보장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보편적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네, 이 최 교수님은 저의 생각과 거의 비슷한데요. 네, 최 교수는 재정 부담과 관련해서 증세를 해야 된다. 네, 증세를 해서 수급 연령도
65세가 아니라 70세까지 상향해서 지급한다면은 그 재정의 부담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것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야,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면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만도 너무나 힘이 드는데, 네, 이걸 가지고 기준연금액을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한다면, 그리고 연령도 70세로 올린다면은 재정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최저 빈곤층만 줄 것이냐, 보편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할 것이냐, 두 가지 줄기로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이제 결론인데요. 자, 두 가지 방향에서 논의를 하되 이 노인들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된다. 첫 번째, 지급 대상을 축소해서 두텁게 보장하는 거.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정의 문제가 심화됐죠. 그렇다고 40% 축소하는 것은 또 불공정이 확대되고 있죠. 그리고 이 30%를 줄여나가는 것도 매우 힘든 합의 과정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지급 대상을 늘리는 보편적 기초연금은 어떨까? 이건 또 조세 부담을 통해서 누구나 부담하고 누구나 받는 기초연금인데요. 이 공정성과 형평성이 확보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또 큰 문제는, 그럼 재원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논의가 되는 거죠. 연령층을 높인다거나 지급 금액을 차등화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저소득자 중심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분들이 43.0%, 노인 전체에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게 32.1%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넌센스가 있죠.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모수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노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들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어떻게 설문조사가 나올까? 그것은 또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기초연금 개혁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의 지금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축소해서 두텁게 보장할 것이냐,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